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동성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용역 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청은 오는 7월쯤이면 최종 관광특구 지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동성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9.4%입니다. 상가 5곳 중 1곳은 비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에 이은 유동인구 감소 현상이 짙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쇠퇴하고 있는 동성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안으로 모색된 것이 바로 관광특구 지정.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호텔 카지노업이 가능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금을 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과 행위에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 회장. 용역 결과 지난해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만여 명으로 법적 요건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광 안내시설과 숙박시설, 그리고 관광지와 관련 없는 토지 비율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청은 다음 달 중 대구시에 관광특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치면 최종 관광특구로 지정됩니다. 중구청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오는 7월쯤이면 지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희들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정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됐을 때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계속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을 더 끌어오기 위한 동성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요. 지정이 되고 나서 각 구역에 교동이라든지 주얼리라든지 동성로에 정체성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계획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그게 없으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있잖아요. 좀 보강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좀 있고요. 전국에 있는 관광특구는 모두 13개 자치단체 총 34곳. 동성로가 선정되면 대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중구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수 미달로 한 차례 고배를 마셨고 이번이 두 번째 도전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대구에서도 벚꽃 축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 탓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아 벚꽃 없는 축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창지길 벚꽃 축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마을은 이미 축제 준비로 한창입니다. 벚꽃을 배경으로 주민들의 노래 자랑이 열리고 먹거리 장터와 길거리 버스킹이 마련돼 있습니다. 육아업 번영회가 주최하는 올해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사흘 동안 열립니다. 한정보건진료소에서 달창 저수지까지 왕복 5km 구간에 이르는 벚꽃 터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몽우리가 바로 좀 피기 직전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금요일 토요일부터는 와서 이렇게 구경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또는 드라이브 코스도 좋으니까 이 벚꽃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들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개화율입니다. 아직 꽃망울이 잔뜩 웅크린 채 그 속을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개화율은 0%에 가깝습니다. 축제 현장인 한정보건진료소 앞입니다.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뜨릴 기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 기온이 12도 정도에 머물면서 개화를 늦추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벚꽃 개화 시기가 약간 늦어지는 것 같는데 이번 주말쯤 되면 3분의 1 이상은 개화를 해서 상춘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이 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유공원 등 대구 지역 유명 벚꽃 명소에도 아직 꽃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오포 벚꽃 축제는 개화율을 고려해
오는 31일까지 축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불과 쇠를 이용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곳이 바로 대장간이죠. 하지만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지역 곳곳에는 전통 대장 기술의 명맥을 잇는 장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20년 이상 지역을 취재한 전직 기자가 대장간 현장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고 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쾌한 쇠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악기로 곡을 연주하듯 리듬감마저 느껴집니다. 불과 쇠를 이용해 도구를 만드는 대장간. 세월의 변화에 밀려 대부분 자취를 감췄지만 아직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대장간이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그 장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대장간 이야기. 인천의 한 전직 기자는 국내외 대장간을 누비며 현장을 눈에 담았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대장간의 현장, 인천의 대장간이 5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5군데 현장을 제가 찾아봤고 거기서 일해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이제 쭉 따라가 봤습니다. 대장간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을 쓰는 현장, 그러니까 농사짓는 호미를 쓰는 농부들의 현장,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개를 캐내는 그 맨손어업을 하는 그 현장, 이런 데까지. 인천의 최고령 대장장에 관한 이야기부터 중구 도원동의 국내 마지막 대장간 거리에 관한 기록까지. 대장간은 우리의 역사와 선조들이 남긴 문화예술 작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책의 출간을 기념하는 행사장엔 숭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영흥도의 마지막 대장장이 이규선 옹도 참석했습니다. 1945년생으로 60년 평생을 대장간에서 보낸 장인. 이번 기록이 잊혀져가는 전통 대장 기술을 보존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게 1, 2년, 2, 3년 배워가지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날림밖에 안 돼. 그래서 나도 내 후계자를 양성을 못해서 지금 나도 상당히 가슴 아픈데 이게 꼭 보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정진호 작가님이 이 책을 소중한 책을 만드셨는데 이 책이 꼭 여러 사람이 읽게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요즘 어디 가나 CCTV가 설치된 곳이 많죠. 경기 시흥에선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로 지켜보고 있던 시청 관제요원이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차량 정보와 이동 방향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검거를 도왔다고 합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심한 시각. 가게에서 한 남성이 일행과 함께 비틀거리며 나옵니다. 누가 봐도 술에 취한 모습이지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곧장 차에 올라타 몰고 갑니다. 이 모습은 당시 시흥시 도시정보센터에 있는 CCTV 관제요원 이모 씨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차량 정보와 이동 방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검거를 도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동선을 따라갔죠. 차량 번호, 차량 색깔, 차종 메모해놨죠. 출발하길래 바로 신고한 거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차를 금방 발견했고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자칫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시흥경찰서는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관제센터 요원의 면밀한 관찰과 신고로 현장 경찰관들이 신속히 출동해 범인을 검거하는 데 일조를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는 큰 사고 없이 검거가 이루어져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큰 사고가 없이 검거가 돼서 참 다행이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촉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시민들은 안심하시고 저희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지역 곳곳이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덕과 상주 등 경북 지역에서도 며칠 사이 산불이 잇따랐는데요. 대부분의 산불이 소각에서 비롯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곳곳에서 흰 연기가 피오릅니다.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쯤 영덕군 병곡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산림 3.5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14일과 16일 상주와 김천의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 산불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평균 567건, 이 중 절반이 넘는 319건이 3월부터 5월 사이인 봄철에 일어났습니다. 또 산불 4건 중 1건은 쓰레기와 논두렁 등의 소각에서 비롯했습니다. 주요 산불 발생 원인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논밭두렁 소각,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행적인 소각 행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지역에서는 파쇄 지원단 운영에 나섰습니다. 처치가 곤란한 영농 부산물을 소각이 아닌 파쇄로 처리해 산불을 방지한다는 겁니다. 산림 연접지 그 100m 안에 들어 있으면 이제 우선으로 파쇄를 진행하고 산림팀이랑도 협력해가지고 파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을, 또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발화 물질만 들고 산에 올라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달성군이 올해 영어 교육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어린이집과 학교에 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해외 영어 캠프도 마련해 원어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성군의 한 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진행하는 영어 수업에 학생들의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달성군은 올해 자체 예산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교 52곳에 원어민 영어 강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들 원어민 강사는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방과 후 수업까지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계속 원어민이랑 대화를 해보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점점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더 생기고 있고 이제 나도 어느 외국에 나가면 영어를 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겨서 좋았어요. 달성군은 어린이집에도 영어 전담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172개 어린이집이 일주일에 2번 또는 3번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놀이 중심의 흥미로운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어를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집에서도 이제 접하게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교육이 아니고서는 집에서 또 엄마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행히 또 이제 달성군에서 또 무료로 영어 수업을 일주일에 3번씩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를 열기도 했습니다. K-팝, 아이돌 가수 등 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를 바탕으로 대화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 50명이 필리핀 바콜로드시에서 열린 초등 영어 방학 캠프에 참가해 글로벌 감각까지 익힐 수 있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라는 달성군의 군정 목표가 추상적인 개념에 그치지 않도록 양질의 영어 교육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거처를 도심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 지역 안에서 충분히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지자체 영어 교육 지원은 사교육비 절감으로도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달성군은 과거에 학부모가 영어 특별 활동비를 지급해 영어 수업을 진행했을 때보다 연평균 7억 원 정도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어린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달서구 갑에서는 국민의힘 유영하, 더불어민주당 권태흥 후보가, 달서구 을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후보가, 또 달서구 병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진, 우리공화당 조원진, 진보당 최영호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남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소, 무소속 도태우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고 서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상훈 후보, 무소속 서중현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달성군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가 출마 채비를 끝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21일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등록하고 달서구 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날 우리공화당 대구시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대통합을 위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서민과 자영업자 어르신들이 행복한 달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구권 4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대구시가 환영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한다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수한 의료진이 지역에 남아 지역 의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 의대의 정원을 지금보다 218명, 72% 더 늘어난 52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김찬숙 작가의 개인전 트레이시스 인 메모리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달성군청 참꽃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 흔적을 주제로 한 작품 30여 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달서구가 수밭골 일대를 체험과 관광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생태 녹색 관광 사업을 시행합니다.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플리마켓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구청이 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신학기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300여 명이며 도서카드와 운동화 쿠폰 지급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산 벚꽃길의 벚꽃 개화가 다가오면서 남구청이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앞산 벚꽃길은 카페거리에서 빨래터 공원까지 총 3km 구간으로 벚꽃 명소로 불리지만 불법 주정차가 극심해 매년 큰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오늘 인천의 대장간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대구에도 도심 한가운데 모루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있죠. 도면만 있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던 곳인데요. 대구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북성 공구 골목을 BTV 동네 한바퀴에서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